안녕하세요. 2023년 1월에도 금융권들의 대출 안파는 계속됩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우리 자산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건 분명한데요. 왜냐? 결국 시중에 돈이 모자라고 사람들이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최상단 대출금리는 20%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 자금 조달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권들도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돈을 어떤 식으로든 구해서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을 한도를 계속 풀어줄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분위기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상가를 가보니 14억대, 15억대 30평대 매물들이 바깥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 대거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17억, 16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바깥에 붙어 있는 매매 알림판이 바뀐 건지 실제 현실이 바뀐 건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전히 거래는 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누가 만들고 있다? 언론이. 지금 재벌 족벌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계속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2030들, 못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라도 타고 집을 떠넘기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 빌리고 돈을 갚는 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 전부 다 사기꾼이고 역적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인생의 역적입니다. 아무도 돈을 쉽게 갚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갚는다라는 행위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일이죠. 근데 빚을 쉽게 내라고 그동안에 얘기했습니다. 집 살 때도 차 살 때도 냉장고 세탁기 살 때도 결혼하고 전세 마련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했습니다. 애시당초 깡통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범위 안에서 물건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혹하는 물건들이 있다. 누군가가 그런 물건을 내기에다 대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한다. 그건 거의 사기다, 가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지인한테 살짝 알려주지 잘 모르는 나에게 얘기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얘기하고 났는데 이번에 딱 하나가 남았다. 이렇게 또 교묘하게 그들은 얘기하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 실패를 하고 무너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에서는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야 된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걸어가듯이 아주 슬금슬금 아주 더디게 걸어도 결정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도 있고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덜컥 결정하면 그게 이제 코 끼는 길인 거죠. 오늘 아니면 내일 사도 된다. 내일 아니면 다음 달에 사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당포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당포 사나이 그들이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는 장면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나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신들이 대팔, 그러니까 차익을 생각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래가 100% 그들도 성사를 다 시키는 거 아닙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무조건 추종하는 이런 마음들은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 나에게 올 물건이면 그 물건이 오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산시장에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 안파가 심하다. 이 말은 뭐다? 대출을 받기 어렵다. 라는 건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 돈이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상생활 안에서 돈을 최소한 덜 쓰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그 노력들을 통해서 돈을 축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하고 아낀 돈, 그게 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게 내 안에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상에서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 고작 10만원 가지고 5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만원이 10만원 되고 10만원이 100만원, 1000만원, 1억 그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저축. 쓰는 돈 최대한 줄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돈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남는 돈 최대한 축적해 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의 효과를 일으켜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동안은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푼 돈 모아가지고 내가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나 이런 답답함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 길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극빈곤층이다. 노년층이 되어서 완전 거지로, 쌍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착실하게 살았다 한들 자산시장에서 한 번, 두 번 삐끗하면 그냥 가진 거 다 날리고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5명이 넘는다. 대략 따져서 2명 중에 1명이 극빈곤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수월하다, 괜찮다, 뭐 만만하다, 나도 남들처럼 해가지고 금방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말고 좀 더 아끼고 절약하고 어떤 식으로든 잘 저축해서 내 삶을 잘 꾸려나갈 궁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엄중하게 내다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